5 persons close to you have done,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Thank you. 다른 분들은 다안 되죠. 처음 끄니까 그때 함께 이번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열망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막판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배우 김부선 씨와 의혹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그러고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결국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고 선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란 네. 가정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아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그런 얘기 예. 한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이것도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아니, 예의가 없어. 아니, 다 오겠어. 싹 다 합니다.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다 커트야.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음해서 공개해봐. 할로 이 진정 엄마 씨발 이거는 이 뒷구멍 찢으면 좋겠니? 군정 들어가자! 군정 들어가자! 레이브로 내야된다! 군정 뜨자! 자, 그럼 저희가 하지 말까요? 전국도 다 따라붙으라! 누가들 들어가서 사진 찍으러 왔더라! 제가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자, 다시 합시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现在的这个安排的话是县政府的安排。那么如果下一步这个新的政府会对萨德的这个部署，另外再做出其他安排，有这种可能性吗？ 저는 명백하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当选了总统之后，您会做出撤销萨德部署的安排，是吗？ 대통령이 선출되신 다음에는 사드 배치를 실현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권력의 핵은 재벌이고 재벌의 핵은 재벌 가문입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구속하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재명 빼고. 그래서 이 나라의 독재 기득권 세력, 친일, 독재, 학살, 부패 세력의 원류, 이 재벌 체제를 혁파하고 해체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없고 이 나라 경제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강자의 횡포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 실체 재벌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거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2명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저희 형님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니에요.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냐 말입니다. 결국은 못했다니까. 그거는 진단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를 데려다가 조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진우 기자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 이따가 대답할 공방이니까요. 거예요. 검증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해봤고요.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그런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검사 사칭을 해서 구속된 분, 성남FC에 165억을 모금해서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검찰은 수사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건. 에? 박근혜 하던 그걸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거. 조폭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여배우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희경군 김씨 논란이 있고 일베에 참여 문제가 있고 자칭 고소대마왕이라는 불명예가 있고 음주운전 경과가 있고 공무집행 전과가 있고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경기도 퍼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 도민의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되고 노동자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투옥된 게 전과 아닙니까? 전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일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도둑놈들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놈도 강간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박근혜와 이재명 가운데 박근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탈핵하고 횃불 뜨고 촛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 의혹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거지.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가정 파괴와 이런 일을 해놓고 지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잠깐. 힘과 돈, 권력을 둘러싼 기이한 연결고리. 아수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국에서 보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이 스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활용당한 정치인인 거죠. 교복들한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배 안남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해줘서 참
다행입니다만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증인도 없이 저를 기소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그 역량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법 집행을 개판으로 하는 거라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벌써 5명입니다. 그중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간 이 대표 주변에서 어떤 비극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열 하루 뒤엔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송에서 그를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듬해 1월에는 쌍방울그룹 측이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보한 이모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7월에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핵심 참고인 A 씨가 숨졌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M 사무관의 지인으로 배 사무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On May 1st,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appeal case of candidate Lee Jae-myung regarding hi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ciding to remand the case with a guilty ruling to the Seoul High Court.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Before addressing this third trial, let us first review the controversial second appeal trial ruling and the key background issue, the Baek-yeon-dong case.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어? 실제로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판사가 한 말인데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고작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한 거야. 과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용 도변경 등의 특혜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번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이 나오게 되자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갑작스럽게도 수사 중인 핵심 인물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된 거야. 그중 한 명이 김문기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지만 이후 유족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직 당시에 같이 골프를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밝혀져 많은 논란을 낳았고 이를 증명하는 골프장 사진을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사진이 확대되어 조작된 사진이라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거야. 이에 사람들은 사진이 확대된 것만으로도 조작된 거라고 한다면 과속카메라 사진도 확대해서 보내니 조작 아니냐며 완전 난리난 상황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많은 관련자들이 앞으로 더 극단적 선택을 할지 난 그게 너무 무서워.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으로 유죄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1심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0.92%밖에 안 됩니다. 2심에서도 1.3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심에서 뒤집히는 것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증인이 나오는 등 판을 뒤집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됐었죠.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 등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고 김문기 씨라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는 권력형 비리인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분과의 같이 골프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일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
적절한 지적일까요? 억울합니다. 두 번이 써 있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회사 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질문하거나 지원해주는 상관을 비롯한 동료들도 없습니다. 근본 사건은 마치 제 개인인 것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진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이렇게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게 골프를 안 쳤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골프를 이 사람이 친 적이 없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또 읽힐 수 있지? 다르게?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협박 발언이죠. 국토부의 협박. Before understanding the reason behind the overturned ruling, it is essential to first learn about the Baekhyun-dong case. 그런데 성남에서 부동산 개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백현동인데 지난 6월 입주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북의 본사를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곳의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15년 초 2,187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습니다. 땅 대부분이 자연 녹지였는데 매입 7개월 뒤 이곳은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됐습니다. 용도를 상향해 준 건 성남시로 이곳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건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해당 부지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는 공문을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부지를 매각한 이유라 이런 요구를 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던 식품연구원은 일처리 과정에 성남시의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혜 시비를 막고자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본금 5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1조 264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린 해당 민간 업체는 누적 분양 이익이 2,840억 원에 달합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trial verdict by the court was completely overturned as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 죄명의 이름에도 나오듯이 사실과 관련한 허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요. 일단 1심과 2심 모두 이걸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으로는 느낄 수 있었을 거다, 이 상황은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심은 이 대표가 압박을 느낀 것만 가지고 이거를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이 대표가 거짓 사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반면에요. 2심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느낀 건데 이걸 다소 과장해서 난 협박을 당한 거다라는 의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 발언을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심은 이걸 두고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반면에요. 2심은 실제로 당시 공개된 사진은 일부를 떼어낸 거니까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막상 검사가 증거로 낸 이 골프장 단체 사진만을 봤을 땐 이건 골프를 쳤다는 증거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2년이 넘게 진행된 1심과 2심 때 증인들을 보면 사실 이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증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증언이 대부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이나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 대표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대표의 말이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게 팩트냐 거짓말이냐를 따지는 증언들인 겁니다.
팩트냐 거짓이냐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 이런 발언이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는 성격 자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2심 재판부가 해석한 이상 이 증언들은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요, 대선 기간 안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 확정이 갈리게 되는 만큼 이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됐을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은 어떤 선고를 하든 간에 외부 정치 스케줄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째서죠? 대법원이 만약에 오늘 판결을 뒤집으면 그러면은 선거권이 박탈되게 되잖아요. 2심 선고를 뒤집을 경우에 대법원은 파기환송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게 판결을 바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요,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사건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이 대표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다 해도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는 계속 피선거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네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반대 의견은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각각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법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It is no longer surprising. Is the judiciary in South Korea determined solely by the political inclinations of judges rather than by the rule of law? Regardless of the outcome, whether it leans left or right, it is evident that society has reached a point where the judiciary can no longer be trusted, and no one can easily accept this decision. 변호사님, 아예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이른바 챌린지 같은 걸 해서 원본 사진 크게 한 걸 보고 캡처하면 내가 조직범이냐, 뭐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따야 되나.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로비스트에게 징역 5년이 확정이 됐는데 청탁이 인정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논란거리들이. The ruling in the second trial contains numerous aspects that cannot be clearly explain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by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from the standpoint of common sense.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 문제된 건 중에 큰 틀 하나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나는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이죠. 이 부분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말장난으로 들리는 거죠. 검찰의 주장대로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인데 이리 단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인식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판결문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어 그대로 알다를 두 가지 의미로 중의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르기도 합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인데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는데 알죠. 그러나 난 그를 일면식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알냐. 지식의 문제에서 알다도 있지만 교유행위의 의미에서 알다도 같이 쓰거든요. 방송에서. 진행자가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교류행위가 있었느냐, 어울려 지냈느냐를 물은 건데 그 말에 빈틈을 교묘하게 눈치챈 이재명 대표가 프레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인식의 문제로요. 나는 성남 시절 그를 알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인식의 문제로. 인식의 문제라 이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허위 사실이 맞다. 행위에 대한 것도 맞고 허위다라고 본 1심 유죄 나온 부분이 2심에서 이번에 무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2심 고등법원은 이 발언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골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 어디에도 골프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 여행, 출장, 표창이라고 말한 것도 아닐 뿐더러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나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앞부분 발언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질문 중에 골프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기 말로 얘기를 합니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본인 입으로 골프라는 단어를 분명히 언급했는데 대체 왜 골프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2심 재판부만 안 보이는 건가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죠. 는 데는 뭡니까? 그런데의 준말인데 그런데는 우리 국어사전에도 뭐라고 나오죠?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끄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골프를 쳤는데 그런데 조작한 것이다. 그럼 조작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왜 쓴 거죠? 골프를 쳤다는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 명백한 표현이 왜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골프란 단어가 안 나왔다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골프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조작한 것이다도 부정어가 아니라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판결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조작한 것이다라는 표현은 확대된 사진이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확대된 원본입니다 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말도 덧붙입니다. 검사 말대로 최대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냥 피고인의 취지는 이 사진이 곧 골프를 같이 친 사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런 해석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작이라는 말이 뭐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보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조작입니다. 단어 자체에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골프를 쳤다고 사진을 공각했는데 조작한 것이죠. 골프를 쳤다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안 쳤다는 얘기 외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기혼 남성이 웬 외국의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기혼 여성과 수영을 하다가 걸리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사진이 찍혔던데 조작한 것이다. 그게 나는 거기서 수영한 적이 없다. 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조작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서요. 백현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무죄로 보았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영리했어요. 검사가 기소하기는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요구했다라는 말을 난 한 적이 없다. 공공조항 이전 특별법에 이런 의무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따랐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무조항 얘기를 꺼냈을 뿐이지 국토부가 이거를 운운하면서 야 의무조항 있으니까 니네 잔말 말고 따라 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라고 부정을 하자 재판부가 그래 이 말은 맞다 요 말을 한 적은 없으므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요거는 변호인들이 예리하게 잘 짚어냈고요. 직무유기 협박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발언 한 적도 없고 이런 행위 한 적도 없는데 피고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거였죠. 양형이 센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발언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발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었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왜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보면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등등 하는 행위. 후보자에 관하여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한 거냐? 피고인의 이 발언은 후보자였던 본인에 관한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의 행위를 말한 것이지 않느냐. 따라서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본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아주 좁게 최협의로 해석을 한 거죠. 아까 전 조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럽게 해석을 했다거나 이 협박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럽게 해석을 한 거와는 대비되게 여기에 대해서는 최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토부 직원이 협박을 했다라는 행위는 곧 무엇이죠? 내가 협박을 당했다의 다름 아닙니다. 나의 행위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능동이면 나는 피동으로 수동으로 당한 것입니다. 결국은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인에 대한 행위. 이 재판부식 표현에 의하면요. 앞으로 선거를 치룰 사람들은 모든 허위 사실은 주어를 타자로만 하면 됩니다. 다른 후보
후보자면 안 돼요.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니까요. 제가 날 때렸다. 제가 내 돈을 훔쳤다. 제가 우리 집에 강도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표현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협박.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무엇을 간과했냐? 이재명 대표는요, 법조인입니다. 협박의 법률적 의미가 무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 조심하셔라. 이게 전형적인 협박이죠. 예를 들어서 저녁 약속이 7시인데 하도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이라서 야, 저녁 약속 6시야 라고 했더니 7시에서 혼자 가서 오래 기다렸어요. 그럼 제가 나 사기쳤잖아. 비법조인은 그런 말을 씁니다. 기망 이꼴 사기라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법조인들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금전의 편취라는 구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이죠. 비법조인이 협박을 당했습니다 라고 썼다면 이해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법조 경력이 수십 년인 사람이 내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겠는지, 물론 그분들보다 훨씬 미천한 경력의 법조인이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정말 심리적 압박, 무서워서 이렇게 쓴 거라면요, 감정이 나옵니다. 나 협박당해서 무서웠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이 심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협박의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협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심리적 압박에 불과하다라면서 협박을 이렇게 최광의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 보고 알아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가 하급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 몰랐고 사진은 조작됐다는 인터뷰를 했을 때와 국토부의 협박 발언을 했을 때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진 찍히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람을 안다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냐? 난 믿는다 당당함을.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3번이나 보낸 이유가 뭐냐? 이게 협박이다. 상위기관에서 오는 공문을 무시했다가는 감사가 뜬다.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 개의 일반 국민들의 댓글들을 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입니다.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이 제시된 것은 해외 출장 중에 골프까지 쳐서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는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재명이 조작됐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은 골프는 안 쳤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혹은 국민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의 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왜 특혜성 인허가를 해줬는지를 따져서 묻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이지 이재명 증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4단계 용도 변경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업자는 수천억 원을 벌고 이재명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도 7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 넘는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을 전원 불러서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를 하루 종일 따져 물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것입니까? 이재명 측은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며 증인 신청을 몇십 명이나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에 대한 발언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nd now, returning to the current third trial ruling. In conclusion, the parts of the defendant's statements regarding Kim Moon-gi, specifically the golf remark, and the remarks related to Baekhyun-dong were deem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dissemination under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ly, the court overturned the prior ruling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Numerous allegations, suspicious circumstances, and the deaths of those around him. Criminal records. What kind of party leader is it who is only now facing tria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trial that, by law, must be concluded within a year but has been dragged on since 2021? What kind of judiciary is it that provides such leniency and convenience for a single individual?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합의자 재판 한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공직선거법 상고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And what kind of political party openly declares presidential immunity and pushes this individual as a candidate?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또 안 나왔어. 벌써 5번째 불출석이야. 일반 국민이 이랬으면 벌써 강제 구인당했겠지? 하지만 이재명은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어.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 법원은 결국 이재명 증인 신문은 아예 안 하겠다고 했어. 또 법원은 5차례나 불출석한 이재명에게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재명은 과태료마저 이의 신청을 해놓고 시간만 질질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 방패 실체야. 법 위에 있는 정치인. 그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will of the people? Is it truly the will of the people, or is it the will of the opposition party using the people? 이재명이 유죄를 받자 귀를 의심하게 만든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이라기보다 이재명 대변인 같지 않아? 진짜 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정과 5번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과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야. 민주당에서 취하고 있는 강한 구호가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라는 단어. 이건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민주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 암초 만난 이재명 선대위 사법 쿠데타. 대법원 맹공. 조국도 편지. 사법 쿠데타 제2계엄 상식 파괴. 이재명 파기환송의 민주 격앙. 민주당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트위터에도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이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좋아하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니까 이젠 사법 쿠데타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법치주의고 헌법소 정신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게 공직자 후보 아닙니까? 내로남불은 뭐 패시브입니까? 한덕수 출마 맞춤.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부 정치 개입. 법학 시민사회 격렬 비판.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 민주당 사법부는 정치 개입 중단하라. 사법부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이라는 사람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유죄라고 판결한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스러운 발언을 남발하고 있어요. 방학 숙제 안 하고 버티다가 방학 마지막 날에 일기 몰아쓰는 느낌으로 이제야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법인카드 재판도 이번 6월 달에야 받게 되었던 거고 이미 이재명은 깜빵 갔다 나와서 집행유예 상태로 다음 총선도 못 나오고 그냥 할 일 없이 잊혀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법부의 부패 덕분에 당신들이 그나마 이재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Look closely and observe their actions with open eyes. 네, 최장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Is this truly a National Assembly for the people, or is it legislative manipulation, impeachment, dictatorship, and fascist behavior for the benefit of a single individual?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처맞은 민주당이 애꿎은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건데 도대체 뭘로 탄핵하겠다는 거냐?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바로 지금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 당시에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탄핵하겠다고 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국정 운영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바로 탄핵을 걸어버린 겁니다. 어차피 과반수 이상만 되면은 탄핵소추안 통과시킬 수 있는 국무위원이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을 걸어버렸습니다. 표결하면서 쳐 웃는 걸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나가지고 표결하는 꼬라지가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 가담 윤 석방 지휘. 국민의힘을 제외한 181명이 표결했는데 180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1명입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 정당 맞습니까? 더군다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명분이 뭐냐? 심우정 총장 탄핵 사유는 허위사실 법치주의 훼손. 이젠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에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내란이에요? 다수의 의석수 그것 하나만으로 깡패마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 국무위원들, 검사, 판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있잖아요.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와도 어떠한 페널티도 없고 그냥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지난 일까지 꺼내와가지고 본인들 작전 카드 마냥 쉽게 탄핵을 꺼내버리는데 윤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
뻔했다고 내란이라면서요. 그럼 책임 없는 키랑 마냥 탄핵소추안 무차별적으로 발의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건 내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더니 책임감 없다 이딴 소리를 해요. 어차피 탄핵소추안 가결되면은 직무 정지됐는데 개뻔뻔하죠. 오히려 좋다. 더 탄핵시키자. 이 상황에 무슨 국정 운영이냐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해야 한다. 그냥 막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무회의조차 못하게 막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는 북한과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홍콩화시키려는 서해안 건너 있는 소국만 좋아할 상황이죠. 만약에 내가 간첩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부부터 부수는 전략. 월남이 이렇게 패망했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선고까지 6개월이 걸렸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선고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실제로 가결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한 달 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국무위원은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직무에서 물러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측과 달리 피소추자인 본인은 변호사 비용을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차피 자리는 비우게 되는데 탄핵당하고 사비까지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최 부총리의 사퇴가 수리되자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자의 사퇴를 방지하는 탄핵 강화법이 뒤늦게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퇴하라 해놓고 막상 물러나니 사퇴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무슨 모순이냐는 비판. Did I express anger at the result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itself? Wasn't I criticizing the illegal arrest process, the partial judicial proceedings, the countless false testimonies and fabricated evidence, the nearly delusional speculations, the irrational sophistries, and the verdicts resembling political trials? And yet, these people are now calling Lee Jae-myung's guilty verdict a judicial coup? Are they saying they'll impeach everyone? If this isn't a dictatorship by the legislative branch reigning above the separation of powers, then what is it?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탄핵사유서에는 법적 제출 기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민주당이 탄핵안은 통과시킨 뒤 사유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미루면 헌재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조 대법원장은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대선 전까지는 복귀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행은 이재명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될 경우 이전처럼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Let me ask you, is Lee Jae-myung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Democratic Party a one-party dictatorship? So, does opposing and resisting this absolute power constitute rebellion?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오늘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는데도 참석한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 국방, 행정안전,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현재 7명이 공석이라서 전체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14명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1명이면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회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추가 탄핵소추나 사이로 국무위원 수가 11명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장관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is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trial of President Yoon Suk-yeol. It is not about discussing the legitimacy of martial law or passing judgment on political actions. This trial involves the deeply personal judicial risks of a corrupt individual transforming into a national risk.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치까지 달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곧장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폐지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민주당은 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을 왜곡한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15일에 공판을 열고 이날 이 후보가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재판에서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을 했고 양형을 결정하는 재판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최종 확정은 그리고 다시 대법원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대선 전에 가능합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 필요한 이 절대적인 시간 때문인데요. 파기환송심 선고 날부터 7일 안에 상고를 해야 하고 상고장 접수일에서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후보 측이 만약 상고를 한다면 최장 27일의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단 2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이전의 판결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대법원장은 어떤 사유로 탄핵이 될 거냐? 대법원이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될까요?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공직선거법을 보면 재판을 빨리 하라는 규정은 있어도 오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빨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이유가 졸속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9일 만에 회부가 되고?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실제로 9일이 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한 이 3월 27일부터 심리가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법원 심리 기간 35일이 됩니다. 4배 가까이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의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본 거, 그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네, 대법관들이 관련 기록을 보는 것 합법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을 보면 사건 접수 때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사건 심리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원합의체 회부 전이라도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사건 기록이 6만 쪽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법관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대법원 상고심의 특징을 보시면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의 오류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하급심 재판 기록을 모두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검찰 상고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던 걸 감안해보면 대법관들이 필요한 기록을 볼 시간은 충분했을 거라는 게 일선 판사들 설명입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과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지냈었던 박 의원, 본인이 판사 시절 수십만 쪽도 일주일 만에 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Supreme Court is proceeding with such remarkable speed in delivering its ruling is to ensure that the Democratic Party has sufficient time to register a replacement candidate after a guilty verdict.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reflects the court's intention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guarantee voters' right to choose. 자, 어제 대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결정을 했는데 바로 내려갔고 5월 15일 아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이번 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형량만 채우면 되는 건데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요.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한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요. 대법원으로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 시비가 벌어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무자격 출마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판이 중단되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례는 없지만요. 충분히 벌어질 수는 있는 일입니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요.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판사가 계속 재판하자 이러면요.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 심판, 이게 바로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서요, 또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서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되는데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를 하고요,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 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헌재 소장,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선고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은요, 9명 중 5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4명을 확보했으면 1명만 더 설득을 해도 재판 중단이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요, 헌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요,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거든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벌써요,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This is the true nature of the criminal Lee Jae-myung and his underlings, the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s already taken control of the legislature with its overwhelming majority, is now even threatening to impeach judicial rulings that go against them. On top of that, if they were to take the presidency,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as well, don't you already feel both concerned and curious about what the future of South Korea might hold? 정치는 사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라고 한 말이 있어요. 누가 한 얘기냐면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1995년이면 지금 30년 흘렀어요. 세상이 3번 이상 바뀌었는데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정치는 삼류 막장 드라마인데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억지 쓰고 선동해서 국민 갈라치기 하고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덕이다. 제주도에는 산무라고 해서 3가지가 없어요. 대문도 없어. 거지도 없어. 도둑도 없대. 근데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3개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이제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반만년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정작 정치인들만 몰라. 대한민국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사라졌으니 넘버 4가 이제 지금 대장인 거예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 맡아서 했던 분이에요. 장관이에요. 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긴 뭐지? 저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나? 블룸버그 통신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태를 보도하면서 계속되는 지도부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리더십의 회전목마 상황이 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취약한 위치에 빠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합니다.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더욱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미 관세 협상의 2+2의 주자였던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요 경제 현안에 있어서 한국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